마켓무버입니다. 지난 2020년에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사업이 드디어 4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드디어 유럽연합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서 메가 캐리어 탄생이 임박했는데요. 대형 단일 국적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면서 노선과 기재 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이 전보다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공사의 경우 몸집이 더 커지게 될수록 유류 도입 원가와 항공 사용료 등의 협상력이 더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복 노선의 간소화를 통해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통합 이후에 LCC 저비용 항공사들도 통합이 예정되어 있는데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통합하게 될 시에는 LCC를 선도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합병 대한항공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1조가 넘는 데다가 영업이익 1조 9,875억 원으로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항공기 역시 238대나 됩니다. 이에 따라 수송 규모 세계 11위로 훌쩍 뛰어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독과점에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운임 상승 가능성이 우려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통합 항공사 국제선 여객 수송 점유율이 약 73%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중복 노선의 통폐합이 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 구조 조정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같은 업종이 통합하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 있는 인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2년간 독립 운영하며 이에 따라 인력 재배치 등 통합을 매듭 지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대형 단일 국적 항공사로 탄생한다라는 소식 호재로 들리지만 시장에서는 뉴스가 소멸됐다라고 보면서 오히려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도 있는데요. 달라진 위상과 함께 앞으로 주가 흐름은 더욱더 비행하면서 더 높게 날아갈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주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시장은 좀 크게 빠집니다. 코스피 2% 가깝게 하락세.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에서 9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데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도 있습니다. 테마가 있다 보면은 이런 하락장에서 더 좀 부각을 받길 마련인데 깨끗한 나라 오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곽유정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끗한 나라가 기적이 만드는 곳이거든요. 네. 사실 저는 미혼인지라 깨끗한 나라 했을 때 사실 뭐 물티슈 가장 먼저 맞아요. 떠올랐고 깨끗한 나라 쪽에서 그 유아 브랜드 보소미라고 있거든요. 그 보소미도 아기 물티슈로 유명해서 기저귀 판매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저도 그렇게 막 자각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대체로 깨끗한 나라도 그렇고 모나리자도 그렇고 기저귀 관련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이 지금 수급이 부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반발적인 이슈나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일론 머스크 CEO 아무래도 트럼프 2.0에서 정부 그 효율부 수장을 맡게 됨으로써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뭐랄까 매체에 노출되거나 SNS에 올라오는 그런 글들에 의해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반응이 나오는 그만큼 지금 시장에 수급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참 한국의 이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 트위터죠, X라는 곳에 계속해서 이제 뭐 인구 붕괴 수준이다. 한국의 이제 인구는 지금 3분의 2 정도 이상 더 줄어들 수 있다. 3분의 1도 안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또 정말 부지런하세요. 세계은행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된 대한민국 출산율 그래프까지 올림으로써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의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저출산 관련주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꿈비라든지 네.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런 기업들보다도 오늘은 이런 기저귀 관련 종목들이 그러니까 순환매 측면에서 올라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뭐 무리해서 따라잡으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깨끗한 나라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쉽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윗꼬리가 지금 달려있는 걸로 봤을 때 이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갈까라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다만 저출산 관련주들 했을 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아가방 컴퍼니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박스권으로 좀 지리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박스권 보통 이제 상단선 구간대가 매물대잖아요. 이런 매물대 돌파하면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는데 기술적으로 그러면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모멘텀이 뭐 일론 머스크 CEO가 얘기한 거 말고는 뭐가 들어오고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올해 자칫하면 0.6명대로 떨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결혼율이 또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면서 출산율도 덩달아 한 0.2명 정도. 정말 소폭이긴 하지만 출산율도 늘었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한국 출산율이 2015년 처음으로 상승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이 저출산 관련주에 대한 그 주목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오히려 일론 머스크 덕분에 저출산 관련주 지금 많이 눌려 있구나.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지금 소폭 올랐구나. 이렇게 지금 흐름이 이어져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들 사실 테마 순환매 측면으로는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고서 보고 있어서 오늘 일단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보다도 그 외의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깨끗한 나라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입니다.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이 가지고 오신 그 기업인데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상승세 2,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도 이제 같은 섹터입니다.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생리대 파동으로 바라봤는데 이게 출산 쪽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이제 웰크론 같은 경우 이 고기능성 극세사 섬유 그리고 복합 방사 방식의 나노 섬유를 이용한 이제 부직포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생리대 쪽도 같이 이제 만들어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관련 종목들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레몬 이제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미 이제 그런 종목들은 너무 이제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이제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방산 테마랑도 이제 그죠? 엮여 있죠. 왜냐면 이제 그 방탄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양하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눌렸을 때 2,18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2,120원 정도 자리까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1차적으로 만약에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360원까지 일단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2,7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출산율에서 제가 보니까 이번 3분기에 출산율이 0.76으로 올라가면서 12년 만에 가장 높은 또 출산율을 기록을 했다네요. 그래서 이제 이 출산율 관련 테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티플렉스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3,4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2% 하락하면서 3,02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곽유정 파트너님, 티플렉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티플렉스 이제 오늘은 눌렸지만 네. 앞으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계속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좋은 또 테마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기업이거든요. 티플렉스 하면은 사실 이제 유니온 그룹주와 같이 함께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이제 우려감도 있는 상태에다가 대중국 반도체 관련해서 추가 수출 규제안이 이르면 이제 다음 주쯤이죠. 다음 주쯤에 발표될 것이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고 이런 이제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그 전자 소재 만들 때 핵심 소재로 쓰이는 이 히토류가
기존에 이제 트럼프 1기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핵심 소재라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공급량이 세계 한 60% 정도, 정제된 히토류 공급량 9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사실 실질적으로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학습이 됐거든요. 이미 히토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망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다변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정말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 티플렉스를 주목을 하셔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테마주를 매매를 할 때도 좀 보수적으로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보고 있거든요. 티플렉스가 이제 그 실적을 잠깐 보시면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됐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거든요. 네. 이 티플렉스가 이제 희소 금속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히토류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하지만 사실 국내 스테인리스 본관 가공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스테인리스 절삭 가공 부품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나 플랜트, 전기차, 반도체 이런 이제 전방 산업군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중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도 평이하게 잘 나오는 중이었었는데 이제 전방 산업이 작년에 이제 꺾게 되면서 적자 전환이 좀 됐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고객사가 이제 포스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공급처도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로만 보기엔 사실 이 기업의 그런 내실로 따졌을 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티플렉스 이제 주가 움직임도 사실 보면은 기존에 이제 그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될 때마다 주가 상승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특히나 최고가 거의 8,000원 부근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아마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다시금 적어도 뭐 8,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5,000원대까지는 한 번은 이제 뭐 정권 한 이제 4년 정도 네. 남아 있으니까 그쯤에는 한 번은 무조건 한 5,000원대까지는 달성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적자 전환 계속 이어가지 않는 이상, 상장 폐지만 되지 않는 이상 그런 관점에서 티플렉스 트레이딩 하실 때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적어도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이 좀 단기에서 스윙 관점으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4,000원 이제 아래 하단 구간 한 3,800원 정도까지는 계속 변동성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기준으로 하셔서 계속해서 가격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티플렉스 아무래도 이제 내년이 되면은 트럼프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 미중 갈등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일기 집권했을 때 그때 정말 매일매일 미국과 중국 간의 맞습니다. 갈등 이슈가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테마성 이슈로 잘 보고 트레이딩에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미래산업입니다. 오늘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 규제를 다시 한번 또 강화하는 조치를 다음 주 2일 날 이제 발표를 하죠. 근데 여기에 창신 메모리가 빠졌습니다. 중국 기업 중에. 그래서 이 창신 메모리 쪽에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오늘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미래 산업이죠. 여러분들이 뉴스 보도를 검색을 해 보시면 미래 산업이 이 창신 메모리에 이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수주를 체결했다라는 게 기사가 쫘라라락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고 또 저평가 관점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작년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7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무려 플러스 97억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분기 누적으로. 그렇다는 건 이제 그러니까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사상 최대치를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턴어라운드가 나오는구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본 총계가 822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무려 317억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와도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주가의 상승력이 바닥을 다지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원래 오늘 장대 양봉 나왔으면 그냥 눌렸을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을 텐데 다행히도 장 마감에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잡지 마시고 내일 정도에 조금 더 눌리면 대략 한 995원 이후로
995원 이하로 대략 967원 정도까지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다시 재차 1,1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올 것이고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1,3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시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산업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보다는 다음 주에 좀 매수 기회를 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곽유정 파트너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